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제인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여 신속하게 면책받은 사례를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하나당 아마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실하게 소명하여 신속하게 면책받은 사례는 대부분 신청서의 진술과 채무자가 제출한 기본 자료, 지금은 14종이고 16종이죠. 지금은 예전에 이제 29종이었습니다. 및 추가 요청 자료에 비춰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고 재산 은닉 내지 불이익 처분이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은닉이 많은 한국적 현실에서 자녀 내지 부모의 재산 취득이 채무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취득함이 충분히 소명되는 자료를 잘 구비하여 내는 경우에는 신속한 면책 판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60세 이후의 채무자는 자녀들이 장성한 시기에 취득한 부동산 내지 임대차 보증금이 자녀의 소득을 입증하는 것은 주로 직장에 재직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을 테고요.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자 전세대출 등 임대차 보증금이나 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점을 소명할 경우에는 빠른 면책이 가능하죠. 자녀를 잘 설득하여 관제인이 요청한 자료를 조기에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래에서는 이제 어떤 사례가 우수한 소명 사례인지, 그 다음에 어떤 사례는 좀 이번 시간에 이제 우수 소명 사례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조사의 쟁점은 뭐였냐면, 보고서에 의하면 배우자가 사망 전 20년 동안 지병으로 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채무자와 두 딸이 힘겹게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병 치료비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청서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채무자의 친정어머니가 2008년 사망하여 상속재산 여부를 기재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므로 이 점을 의심하여 모친이 사망 전 3년분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3년 전을 원하는 이유는 그때 이제 처분되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지적전산 자료도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통상 관제인들이 아마 세목별 과세증명서하고 지적전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최근 거를 3년분을 요구하고 지적전산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그거는 좀 그 조사하는 사람이 잘못된 조사하는 방법이죠.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로부터 소급해서 3년을 반드시 캐치해야지. 지금 거 3년 하면 이미 과거에 팔아먹었을 의미 없죠. 지적전산 자료는 팔면 안 나오죠. 그거는 그 조사하는 사람이든 소명하는 사람이든 반드시 엉뚱하게 소명하면 안 됩니다. 고생합니다. 아울러 보험계약 조회결과사 보험 환급금 내역서를 면담 전에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를 관제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 자료 제출 요청서를 보시면 2014년 11월 11일 선고받고 11월 27일 조사를 받으면서 관제인이 직접 수기로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족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이제 예전에는 직접 조사할 때 2014년 벌써 8년 전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줍니다. 어머니가 이제 8년도에 돌아가셨다니까 모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기간을 딱 정해줘. 2006년에서 2008년.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 내역서가 없는 게 있죠. AI 생명이니까 하는 거죠. 증권번호 해서 요거에 대한 해약 환급금 내역서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는 변경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요즘 변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변경 내역서도 제출하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쓰고 당사자 소명을 받죠. 자, 그럼 판정 어떻게 됐을까요? 채무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봅시다. 모친이 사망 3년 전부터 2008, 7, 6이죠. 2006년부터 8년까지 전체 세목에 대해서 갖고 오셨습니다. 서울시 과세 납세 사실 없음. 이건 요즘 이제 전국 단위까지 다 해오라 그러죠. 전국 단위. 이건 이제 서울시 거만 해왔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전국 단위 걸 다 해오셔야 됩니다. 이제 구청에 가면 이렇게 띄워주죠. 보험계약 조회 결과서. 보험계약이 총 41건이고 이는 최초 조사 시 제출했습니다. 41건에 대해서. 이는 조회 기준일이 2014년 11월 19일이므로 관제인 사무실 방문 일주일 전에 조회 결과서를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회관 생보협회 수도권 본부에서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터넷이 덜 발달되고 공인인처제도가 활발하지 않아서 휴대폰 조회 제도도 없었죠. 그래서 채무자가 수도권 본부에 직접 종로 5가에 수도권 본부에 직접 방문해라 그래서 지하철을 타시고 가신 적이 많죠. 보령 약국이 있는 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벌써 8년 전이죠. 지금은 채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갖고 계시면 휴대전화 인증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공인인증서 인증은 당연하고요. 진짜 갔다 오시는 분들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도 한 뭐 꽤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별 보험 해약금 내역서를 한 장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제인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대부분 채무자의 진술대로 실효되거나 해약되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므로 다소 힘들더라도 관제인 내지 채권자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면 신속한 면책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보험에 대한 어떤 뭐 해지가 아니라 이제 유지하면서 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제인들도 보험 계약별로 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증권번호를 쓰고 이 원천 요금, 그러니까 보험 매월 납부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까지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아들이 낸다. 그러면 아들 통장 내역서를 띄어서 채무자가 내지 않음을 소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이제 관제인별로 약간의 그 조사의 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해약환급 내역서에 대한 아니면 예상 해약환급 내역서 아니면 직전에 해지된 것만 보고 직전에 해지된 게 크지 않으면 넘어가고요. 직전에 해지된 게 좀 크다 하면은 이제 뭐 한가를 좀 해볼 수도 있고요. 한 1,000만 원 넘어간다. 그 다음에 뭔가 변경이 된 것 같다. 그 아들 명의로 돼 있는데 가입 시기가 아들이 미성년자인 시절이면 거의 100% 변경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차분하게 조사를 하면 뭐 보험도 의외로 이제 한가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편상자라 그랬죠. 보험이 가장 많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유일하게 그 담보로 안정적인 어떤 기반이 보험pen이 없죠. 뭐 보험 사고가 났다. 건강을 잃는 경우에 질병 판정이 되거나 아니면 뭐 재해 사고가 났을 때 믿는 건 사실 보험pen이 없죠. 그런데 한편은 또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바꾸더라도 잘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변경되더라도 500만 원 이하 정도면 넘어가는 관제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일률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 조회 결과서만 제출하고 각 회사별 해약환급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카피하여 교부한 후 회사별로 제출토록 요청합니다. 이 점을 채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회사별로 또 계속 전화도 해야 되고 팩스로 받아야 되니까 그게 잘 완비가 안 되시고 뭐 좀 잘 이걸 전화도 하기 힘드시고 뭘 잘 모르신 분들은 ARS도 전화하기가 좀 까다로운 분도 있죠. 막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일일이 회사를 찾아다니며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기인하는데 이는 어쩔 수가 없죠. 현실이므로 ARS로 그 팩스는 이제 관제인 사무실로 보내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받아줍니다. 근데 이제 뭐 대리인 사무실에서 해라 하면은 어쩔 수 없죠. 대리인 사무실에 부탁을 해서 글로 팩스로 모아서 이제 소명자를 내시면 되죠. 피보험자가 자신이고 계약자가 가족이라면 가족들을 설득해서 해약환급 내역서를 발급받아 관제인에게 제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 보십시오. 41개예요. 그쵸? 엄청나죠? 41개. 엄청납니다. 근데 아마 실질적으로는 별거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제출한 각 회사별 해약환급 내역서를 봅시다. 특별히 의미 있는 수백만 원대 해약환급은 없음을 이제 확인했죠. 관제인이. 다 실효됐죠. 말씀대로. 해약환급 2만 380원입니다. 주로 LIG, 그렇죠? LIG
다 넘어갔고요. LIG 손해보험은 뭐 안 해도 되시는데 현금 계산서비 영수증 얼마인가요? 이거 뭐 얼마 없죠. 1,900원 그렇죠? 다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거의. 뭐 41개 내용만 많았지. 뭐 흥국화재 22만 8천 원 그렇죠? 5만 원 다 긁어도 몇십만 원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거는 걱정할 거 없죠. 예상한금 제로죠. 여기 AI 생명이죠 옛날에 그렇죠? AIA 이거 다 합쳐봐야 얼마 돼요? 4,400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의 최종 보고서는 이제 요 지금 예전에는 요런 걸 이렇게 써줬죠. 여기다가 추가로 제출받은 걸 이렇게 앞에다가 딱 써줬죠. 판사가 보기에 이 관제인이 모친의 상속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했고 보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조사했구나. 저 나머지 이제 주거 이력은 이건 똑같습니다. 전자나 지금이나 주거 이력 10년을 조사하는 거는 뭐 만고불변이죠. 사이한테 무상거주하고 있고요. 뭐 직업 쓰는 것도 똑같죠. 아르바이트, 신한생명, 콜센터, 도봉점, 가방집회, 소매, 자영했고요. 뭐 또 그다음에 자파점 했고요. 육아보조. 그다음에 요거 지금 똑같죠. 사실 한 5줄 정도로 요약합니다. 이거를 뭐 한 반 페이지 이상 쓰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딱 한 5줄 정도. 제가 할 때도 그렇고 직원들한테 시킬 때도 뭐 진술서가 5장이든 2장이든 4장이든 핵심적인 거를 요약하는 능력을 길러라. 그래서 한 4-5줄 정도로 딱 압축해서 결국은 한눈에 딱 봤을 때 배우자분이 20년간 지병, 간염, 고혈압, 당뇨 등 뭐 진짜 엄청난 복합 질병이죠. 이게 사실 안 좋은 건 다 있는데 이 정도로 고생하면서 수입이 없으니까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뭐 이것도 식당도 하고 백화점 점원을 일하고 자파점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카드와 대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2011년경 가방 자파점을 창업하여 운영하였으나 이것도 잘 될 턱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는 지금 차녀 연세가 꽤 됐어요. 이분도 57년생이니까 이 당시에 57년생이면은 58세입니다. 50 그렇죠? 57 43에다 14 더하면 57세입니다. 이 당시에 벌써 8년 전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상속재산도 없고요. 부모는 뭐 다 일찍 돌아가셨고 이거는 이제 지금도 쓰게 돼 있죠. 한가 포기 이유 압류 금지다. 채무자 명의 재산은 집행 제한 범위 내에 보험해약한금 169만 원이었고 사위분한테 소유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친과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2014년이니까 2008년이니까 6년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은 2022년이니까 2012년 이후에 사망한 부모들은 이제 꼼꼼하게 체크하죠. 그것도 이제 지급불능 이전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은 상속이 201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경기도 부천에 큰 한 3, 4층짜리 집을 이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죠. 다세대는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이제 다가구 주택이죠. 한 3층, 2, 3층짜리 지하실까지 있는 복층 주택을 상속을 하시고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채무자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이유가 어머니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세를 주고 사셨겠죠. 채무자는 이제 거기서 조금 뭐 옷가게를 짜투리해서 하다가 결국 부도가 났는데 근데 이게 상속재산 아니냐 딱 봤더니 채무자가 망한 건 최근에 망했어요. 2021년 대출도 19, 20, 21, 22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자영업자 대출도 받고 결국 옷가게가 안 되니까 뭐 한 7, 8천, 6, 7천 정도 부도를 내고 이제 파산에 들어왔는데 재산은 이제 뭐 보험 해약한 거하고 차량이 있고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한가하고 넘어갔는데 이 저 파탄 시기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분은 소명 잘했죠. 그렇죠? 처음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은 드뭅니다. 개인 파산에서. 물론 뭐 서류만 보고도 요즘은 이제 서류가 많이 줄었죠. 배우자, 부모, 자녀 거는 원칙적으로 안 보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꽤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야 될 서울이 29종 시절이죠. 그렇죠? 아무튼 이 첫 번째 소명 자료에서는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속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보편상자는 아마 거의 필수적으로 볼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간제인에 따라서 엄청나게 온도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죠. 예금 같은 경우도 뭐 50만 원 이상을 소명하시라, 30만 원 이상을 소명하라는 분도 있고, 100만 원 이상을 소명하라는 분도 있고, 그렇죠? 50만 원 이상을 소명하라. 그렇죠? 그러면 꼼꼼히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도 보험 통장 누가 납입하는지까지 소명을 요구하는 관제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 관제의 어떤 조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꼼꼼히 하면 할수록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너무 세밀하게 하다 보면 이분들의 어떤 소명을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골탕을 먹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또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한들 좀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대법원에서 좀 뻘짓을 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무슨 얘기냐면 14종으로 이제 서울에서 줄였잖아요. 2020년 2월 1일부터. 이게 지금 29종 시절이거든요. 이게 2014년이면 2020년 2월 1일부터 14종으로 줄였어요. 분명히 서울해생법원에서.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파산해생위원회에서 2022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는 이제 줄인다는 명목하에 서울 14종을 이제 유지하면서 몇 가지를 한두 개를 추가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뻘짓이라게 보기엔 그러지만 좀 그렇죠. 활동 비활동 계좌 페이인포 정보죠. 그거를 좀 공식화한 거는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부담을 더 높인 거죠. 조사한다는 게, 물론 이제 떼기는 쉽습니다. 아무 은행이나 가면 떼주기 때문에 이제 활동 비활동을 구분해서 이제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서울의 어떤 1년 계좌보다 훨씬 많은 거를 요구하는 셈 되죠. 그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관제인이 선별적으로 이제 강약을 조절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그거를 넣어서 공식화할 필요가 있었을까? 대법원 사이트에. 물론 이제 그것만 하더라도 지방에서 많이 줄긴 줍니다만 어떻게 지방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험, 그다음에 이제 사안에 따라서 상속을 세밀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 보험금, 보험해약환급금. 보증금은 이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제는 보증금이 워낙 많이 올라갔고, 그거를 압류 금지 재산을 초과해서 갖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전월세, 반월세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 무지 많아졌죠. 그렇죠? 본인 돈이 아니죠. 대부분 다른 가족들의 전세자금 대출로 주거를 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이 환가되는 경우는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도 늘 얘기했지만 이제 상속재산에서는 많아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독거노인으로 하다가 가족들하고 연결을 끊고 한 4,500짜리 전세 보증금, 소액의 보증금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객사. 아니면 가족들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해서 가족들 중에 이제 한 분이 대표로 빚이 많으시면 한정 승인하고 상속재산 파산하죠.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저도 이번에 한 건 했는데 360만 원인데 그거 한가를 안 할 수도 없죠. 유족들한테 돌려주지도 뭐하고. 그렇죠? 이번에 상속, 물론 동거 가족이 있다면 이제 면제재산, 압류 금지 내지 면제재산의 취지를 고려를 해서 한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외에는 나머지는 소액보증금이라도 상속재산 파산에서 오히려 환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제 우수 소명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